건국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는 수능 이후에 보고요. 이번에 인문과 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보는 대학들은 이렇게 경제, 경영, 미디어 뭐 이런 쪽이 통합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 문제랑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최저는 2개합 5등급 이내고요. 논술 100% 전형입니다. 인문은 100분 2문제고요. 통합은 100분 4문항인데 1번이 언어 문제가 나오고 언어 사회 문제가 나오고 2번이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수학이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 100분으로 1200에서 1600자 정도 요구하는 글이고요. 통합은 1번이 400자에서 600자, 세문항은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에서는 수리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통합 쪽, 옛날에 인문2죠, 그죠? 예, 통합 쪽은 아마 합격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제 유형이나 패턴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인문의 문제는 작년 뭐 과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과거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거도 과거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 풀어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예전 문제 풀어보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볼펜, 연필, 샤프 사용하고 지우개,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글을 쓸 때 이 대학은 긴 글이기 때문에 글을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2026년도 건대 모의 문제 논제만 가져왔는데요. 가를 바탕으로 나의 자료를 분석하라. 작년, 재작년, 과거 문제랑 똑같죠, 그죠? 자, 다만 이번 문제가 좀 다르죠. 다라와 관련지어 마의 주인공의 변화를 논하시오.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가나를 참고하여 마의 주인공, 즉 1번에서 참고하는 거랑 2번에서 참고하는 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별도의 제시문, 그래서 1번과 2번이 약간 연결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1번과 2번이 동일한 어떤 개념으로 일관성 있게 도표를 분석하고 소설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지금은 다라와 관련지어 마의 주인공의 변화를 논하시오 했으니까 1번과 2번이 큰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관련 사항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마의 주인공의 변화를 논하시오. 요거는 어때요? 과거 문제랑 같죠, 그죠? 요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패턴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참고해야 될 제시문을 과거와는 달리 별도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 과거 문제 풀어보셔도 경희대, 건국대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 문제 예전에 수리 문제였죠, 그죠? 인문2 문제였습니다. 인문2. 인문2도 어때요? 가를 참고하여 나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논하시오.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가를 참고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인문2가 인문1이랑 1번 문제가 같았잖아요. 자, 수리 문제는 가나 이렇게 제시문을 주어지고 1번, 2번 이렇게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2-1번만 제가 넣어놨는데 뒤에 2-2번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 문제는 수학을 잘해야 되고 통합은 그래서 수학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문 문제를 조금 잘 못 써도 이건 칸만 채우시면 큰 틀에서 뭐 어긋남 없이 칸 채우시면 되고요. 인문 문제는 어때요? 800에서 1000자, 400에서 600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뭔가 풍부하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풍부하게. 그래서 자신의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글. 그죠? 그래야지 합격하지. 그냥 제시문 적당히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는 다라마 3개 제시문 요약 정리해봤자 600자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풍부하게 논점을 발견해서 즉 다라랑 관련지어서 주인공의 변화를 논하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는지 어때요? 주제가 논제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소설을 읽고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학 작품의 주제가 한눈에 잘 들어오던가요? 생전 처음 보는 문학 작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건국대 문제는 주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주제를 내가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티를 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를 어떻게 알아? 깊이 있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는 것이 학교 가는 글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국대는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좀 정리를 해보면 건국대 합격 포인트는 기출을 한 10개 정도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어차피 예전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글의 수준, 글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대는 제가 좋아하는 논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글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학교에서 좀 좋게 보는 문제고 항상 그런 문제들을 자주 냅니다. 1번의 접근법, 자료, 도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2번의 접근법을 별도로 정리하고 자기만의 문제를 푸는 어떤 루틴 이런 것들을 좀 정해 두세요. 특히 이제 건대는 모의 문제랑 논제가 그렇게 다르게 나오진 않습니다. 논제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패턴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쓸까? 그 다음에 쓰는 패턴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글의 내용에서 승부가 나겠죠. 그래서 답안의 형식이나 구조 등을 미리 좀 잡아두고 한 두세 개 정도 잡아둔 다음에 내가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써야지 그 중에서 골라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용에 좀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형식을 미리 잡아두고 어떻게 알아? 깊이 있는 독해 내용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내용에 집중할 거.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문제, 모의 문제와 기출 3개 정도는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풍부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소설의 인물이나 사건 등을 논할 때 자신의 언어로 일관성 있게 서술해야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시문 요약 정리하는 부분은 글자 분량이 700자밖에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쓰고 나면 반드시 첨삭받고 내가 쓴 글과 참고 답안을 1대1로 대비시켜보고 학교 답도 있으니까 학교 답이랑 1대1로 대비시켜 보세요. 그래서 대충 답안 보고 잘 썼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늡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깊이 있게 쓰는지, 내 답안과 학교 답이 어떻게 다른지, 논하라고 할 때 학교가 요구한 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 답안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쓸지 머릿속에 로드맵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 나의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쓸지 형식을 조금 정해 두시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깊이 있는 글을 쓰게 된다. 그래서 써보면 대부분 1번은 뭐 어지간히 씁니다. 학생들이 2번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내용 정리 하는 식으로 글을 쓰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학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2번에서 주인공의 변화를 논하라, 소설의 어떤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논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해석해서 이것이 담고 있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주제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티를 낼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한 최소 3개는 완벽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글은 쓰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를 한 4-5개 정도 더 분석한다. 그 정도 하고 시험장 가시면은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합격합시다.